안녕하세요, 여러분. 몬디입니다. 오늘은 독일 어학연수 비용 1년에 얼마나 들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독일어 과외를 3년간 이제 진행을 해오기도 했고, 또 동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독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유학을 한 번씩은 꿈을 꾸고는 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제 공통적인 주된 질문이 그래서 독일 유학 가면, 그러니까 독일의 어학연수로 가면 1년에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1년에 대충 얼마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3년 전쯤에 독일로 워킹홀리데이 겸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치면 나오는 독일 유학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 거라고 그랬고, 어떤 곳은 4천만 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년에.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잘하면은 2,600에서 2,800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물어봐도 사실 정확한 답을 얻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쾌하게 현실적으로 정말 얼마가 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당연히 독일에 살려면 집이 필요하겠죠. 독일에는 보통 유학생분들이 베게라는 곳에 주로 사세요. 베게라는 곳은 이제 거실, 부엌, 그리고 화장실을 공용으로 같이 쓰고 방이 이제 자기 각자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베개에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데,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에 1인이 베개 방이 최소 400유로에서 800유로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400유로로도 물론 방을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500유로에서 600유로 정도면은 그래도 방을 잘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유로로 잡을게요. 이 500유로를 1년에 쭉 12개월로 하면은 6,000유로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주거 비용은 6,000유로 플러스 월세의 2배에서 3배를 보증금으로 측정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증금 1,000유로 하면은 총 얼마가 나와요? 7,000유로가 나오죠. 이 7,000유로가 독일의 1년 어학연수를 할 때 필요한 정말 기본적인 주거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어학연수를 왔다면 당연히 어학원을 다녀야겠죠. 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작게는 200유로에서 정말 많게는 1000유로까지도 들어요. 근데 웬만큼 한 300에서 400유로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어학원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400유로로 잡을게요, 어학원을 한 달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1년을 다니면 4,800유로가 되겠죠? 4,800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1년 어학연수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1년 내내 쭉 어학원만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어학원을 다니시고, 이제 그 남은 개월수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이렇게 다른 친구들, 어학원 친구들이랑 함께 그 주변 국가들도 방문하고 여행하고 그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또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유 시간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어학연수의 큰 묘미이자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쭉 다닌다라기보단 한 7, 8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4,800유로, 600만 원 그 가격에서 충분히 원하시는 개월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음식입니다. 독일에서 음식을 정말 잘 챙겨 먹으시길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베를린 물가 같은 경우에 서울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독일은 식료품, 생필품 그 가격 자체가 물가가 굉장히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기보다는 원래 이제 야채랑 과일을 주로 즐겨 먹는 편인데, 한국은 좀 야채랑 과일이 되게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가격대가
꽤 싼 편에 속해서 저는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막 외식하는 스타일보다는 여기는 외식하는 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외식하기보다는 주로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보통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유로에서 200유로를 1인으로 잡는다면 꽤 넉넉하게 잘 먹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유로에서 200유로 이거를 또 1년으로 하면은요 2,400유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100유로를 쓰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50유로 그리고 200유로까지도 쓰는 때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워낙 먹는 거는 정말 최대한 잘 원하는 거 다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많이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 쇼핑 취미 목록인데요. 일단 이 부분도 되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제가 딱 얼마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제 스타일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는 보통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게 제 취미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뭐 1유로, 2유로짜리 그냥 맥주를 공원에서 마신다거나 그냥 과일 사서 공원 가서 먹는다거나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집순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쇼핑 같은 거 즐기지도 않고 약간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50유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한테는 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막 만약에 뭐 어떤 걸 배우러 간다거나 이러면 100유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근데 저는 50유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런 저 같은 스타일의 집순이다. 그러면 50유로로 잡으면 이것도 1년에 600유로. 즉 7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교통비와 핸드폰 사용비입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저 60유로에서 많게는 100유로 정도까지도 드는데요. 그 평균인 80유로 정도로 잡을게요. 이거보다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더 적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유로 이것도 1년으로 잡으면요 960유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핸드폰 비용도 7유로에서 뭐 많게는 15유로, 20유로 정도까지도 내는데 제가 지금 10유로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10유로를 또 1년으로 계산하면요 120유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960유로 그 교통비 플러스 120유로를 하면 1080유로 즉 한국 돈으로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합산을 해보면요. 집 800만 원, 월세 1년치랑 보증금 포함해서 그리고 어학원은 제가 이제 600만 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가장 싼 200유로짜리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그걸 1년으로 쳤을 때 300만 원, 그리고 음식 200만 원, 그리고 친구 쇼핑 취미 그 부분이 이제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핸드폰비, 교통비 했었던 그 부분이 110에서 120만 원 나왔었는데 그거를 110만 원으로 치면은요 총 1년 독일 베를린 기준으로 1,480만 원, 즉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리고 또 오시는 시기마다 환율마다 어학원마다 집마다 이 금액이 정말 엄청나게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요. 1,500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또는 1,500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정말 넉넉하게 정말 돈 문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가져가려면 얼마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 한다면 저는 1,800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학원 금액 계산 부분에서 정말 넉넉히 1년을 통틀어서 잡았기 때문에 액수가 보다 넓게 잡혔을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